말씀 잘하셨는데 첫 번째 연주가 모두가 똑같으면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비슷하냐? 왜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특별할 거 있나요? 그죠? 다들 이 똑같은 인생 살지 않나요? 그냥 학생이잖아요. 근데 대신 그거 있어요. 학년마다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근데 대신에 그거 있어요. 그래도 애들 성격은 다르잖아요. 성격은 여기니까. 여기니까. 이게 내 성격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다 똑같이 흘러갈 뿐이에요. 연주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해요. 그러면 첫인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은 다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왜 다르냐면요. 이 글자가 같은 연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지만 문제는 이건데 이게 좀 어렵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십성이라는 글자가 아까 살짝 지나갔어요. 얘랑 관계다라고 있어요. 얘랑 얘에 따라는 관계다. 근데 여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기는 사람마다 꽤 많이 달라요. 10개 글자가 있으니까 10개의 집단으로 일단 나눠져요. 10개의 집단으로 나눠지고 이 10개의 집단도 심지어 여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져요. 어쨌든 얘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랑 여기 연주랑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아요. 그러고 여기 글자마다 되게 예쁘게 잡히는 사람은요. 그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예뻐 보이고 그 학년생 애들생 중에서도 얘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애예요. 왜냐면 얘랑 관계가 좋아서. 그럼 얘가 세 보인 사람은요. 얘가 세 보인 같은 학년인데 같은 예쁜 글자인데 어떤 애는 세 보이는 애는 왜 그러냐면 얘랑 글자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누는데요? 근데 이게 십성이라는 걸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배우기 어려울 거고 어쨌든 그냥 그거 말고 계시면 되세요. 연주면 그럼 첫인상이 같은 애를 태어난 사람 왜 다 똑같지 않나? 왜 똑같다는데 왜 달라요? 하실 텐데 얘랑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 이게 십성이라는 건데 한번 넘어가고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다시 하고. 어린 시절도 저기 일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45세에서 60세면은 내가 45세, 60세는 완전 요걸로 산다는 아니고요. 요걸로 사는 사람이긴 한데 얘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얘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부모고 여러분은 성격이 있겠지만 아이 때문에 아이한테 영향받으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한테 영향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학이죠. 그러면은 여기한테 되게 영향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엄청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나의 인생을 나는 이 사람이지만 여기서 조금씩 좌지우지 되는 게 조금 있는 겁니다.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던 건데 헷갈리실까봐 이게 정확하게 제가 멘트를 조금 수정할게요. 헷갈리게 제가 말하실 수도 있어서 확실히 헷갈릴 것 같아서 사주팔자가 변하지 않는데 얘가 영향을 주면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8글자는 고정되어 있고 이 8글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의 상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얘의 상태가 바뀌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세요. 대운이 왔을 때 얘의 상태가 바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갑자기 싱싱해졌다. 나무가 바뀌는 거 아니야. 나무가 갑자기 불꽃으로 바뀌는 거 아니라 나무가 싱싱해졌다가 나무가 뭐 썩었다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대운 따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양의 남자와 음의 남자, 테토녀와 애견남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맞는 거다라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네. 나는 애견이라서 난 애견 만나고 싶은데 난 테토라서 테토 만나고 싶은데 근데 사주 궁합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사주 궁합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를 믿지 마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양과 음을 모르시죠? 양과 음이 근데 뭔지 모를 수도 있죠. 양이라는 거는 그런 스타일, 음이라는 그런 스타일 알겠는데 근데 누구의 사주에 양인지 음인지 모르죠. 자, 첫 번째 구분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간 재배로 보세요.
1년 제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첫 단위 글자들은 얘네 목과 화가 많으신 분들은 양입니다. 양 플러스 양 수와 그 금과 수거든. 금과 수라고 하면 얘네가 많은 사람들은 얘네가 많은 수는 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글자가 뭐지? 이게 천간에 10개의 글자예요. 아까 말한 갑을병정 무기 병신 이겁니다. 요거요. 요거고요. 요거고. 자 여기서 포인트 간목과 을목 간목과 을목이라고 했고 병화 정화 무토 기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얘네 둘을 목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목, 얘네들을 화, 얘네들을 호, 얘네들을 금, 얘네들을 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화토금수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금과 수가 강한 사람은 음의 기운이 강하고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많이 있는지 한번 싹 봐보세요. 천간만 보세요. 그럼 지지보라는 일단 천간만. 근데 토는 중간이거든요. 중간. 이게 미미한데 세진 않아요. 엄청 세진 않고 살짝 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얘네는 아주 약한 양, 얘네는 아주 약한 임. 그렇게 세진 않아서. 실은 사주 볼 때 제가 어려운 사주가 토예요. 토 많은 사람이 특징이 없어요. 혹시 토 많다? 아, 네. 넘어갈게요. 알아서 자기 쳐가세요.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이면 진심이에요. 자 이거고 이 10글자 지금 어렵겠지만 천천히 알아보시면 되고 갑을병정목이 경신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앞에가 2개라서 갑목을목 병정, 병화정화, 무기, 무토기토, 경신, 병금신금, 임계, 임수계수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간 나를 보셔야겠지만 그 나에 있는 글자가 여러분이 이제 목화토건수 중에서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새로 오신 두 분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 1간에 혹시 목화토건수 중에 뭐예요? 목화토건수 중에 뭐예요? 그럼 저기서 뭘까요? 토. 무슨 토일까요? 저 두 토 중에? 이 토 중에서 뭘까요? 1간 토 이거. 기토. 개수. 오케이. 다른 분들은 아까 보는 거 아시죠? 혹시 A만 들었는데도 모른다. 그럼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또 뭔데요? 라고 할 텐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갈 텐데 그냥 요런 거 지금 그냥 쓱 듣고 넘어가세요. 쓸 필요는 없고 요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화야. 내가 정화인데 무토랑 사이가 좋아. 근데 무토랑 사이가 좋을 때도 무토, 기토는 다르게 좋아. 무토랑은 어떻게 좋고 기토랑은 어떻게 좋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 시간에 못 배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요즘에 두 분 다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는 거 어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병화하고 무토는 뭐 식신이고 병화하고 기토는 뭐 상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식신인지 상관인지 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도 되는 게 어플에 식신, 상관, 편인, 정인, 정제, 편제, 정관평관, 겁제, 비견이 다 써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어플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거 써 있어요. 여기 십성이라는 거 구분하는 건데 그게 이미 다 써 있어서 요즘에는 알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알면 뭐 아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미 다 써 있어서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게 양인지 음인지 한번 봐보세요. 특히 일간을 보셔야지만 양인지 음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자 내가 양이다. 두 분 내가 음이다. 4개 글자 중에서 개수를 일간 개수. 개수였죠. 선생님 개수였죠. 내가 음이다. 일간 내가 양이다. 다시 한번 양. 세 분. 토? 선생님은 뭐죠? 토들은 애매해서. 오케이. 우리 조합 되게 좋네요. 되게 좋다.
얼마 못 갈 것 같지만 너무 좋다. 네. 자, 그렇다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월지의 양음이 더 중요한데, 이따 알려드리고, 천간의 글자들을 이제 알려줄 건데, A번하고 다르게 알려줄 겁니다. A번 분들은 이건 아셔야 되고, B번 분들은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성격별로 써놨습니다. 간목, 나무거든요. 나무 단단해 보여요. 대신 꺾이면 끝이에요. 답답하게 돼요. 융통성 없어요. 고고하며 단단해 보이지만 꺾이면 안 되는 나무예요. 간목인 사람은. 내 일간이 이걸로 돼 있죠. 간목인 사람 있죠. 간목 일간인 사람들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고고하면 단단해 보이지만 꺾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글자 따라 상태가 달라지긴 해요. 자, 내가 을목이다. 일간이 을목이다. 을목이신 분들은요. 예쁘고 화사해서 재민이 같고 유치하지만 재민이 같고 유치한 게 끝이에요. 세상 밝고 예쁘고 화사하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보고 있으면 생각이 약간 얕아 보이고 약간 그래 보여요. 깊지 않아요. 근데 매력 터져요. 이게 매력 터지긴 해요. 네, 전 개인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요.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자, 병화 태양이에요. 태양이거든요. 태양이니까 밝죠. 그리고 활기차죠. 태양이라서 안중해요. 솔직하고 관심을 좋아해요. 그러나 성격이 급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게 실은 지지 따라 상태가 바뀌어요. 지지 따라 상태가 바뀌어요. 아까 지지 따라 상태 바꾼다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병하면 좀 관심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연주, 월주, 일주 제가 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 했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연주에 병화가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 연주에 병화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화사하고 밝아 보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월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화사하고 밝은 줄 알고 친해졌더니 진짜 애기 같아. 진짜 화사하고 더 밝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일간에 봤더니 간목이네. 그럼 친구까지는 봐도 완전 친해졌는데 얘랑 베프가 되거나 얘랑 이제 연애를 했다. 생각보다 뭔가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게 강하고요. 자기 주장 꺾이는 거는 되게 난감해하고요. 은근히 약간 선비기질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일간이 바뀌었으니까. 어려우세요 혹시? 어렵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나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럴까요? 자, 다시 여기부터 가볼게요. 정화는요, 달빛이 될 수도 있고요, 불꽃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달빛이 되든 불꽃이 되든 이건 역시 지지 따라 달라져요. 지지 따라 달라지는데, 달빛이니까 제대로 안 보이죠. 비밀이 많다. 뭐 그럴 수,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 글자별로 성격 다 알려줄 거예요. 비밀이 많고 약간 알 수 없고 좀 침착해요. 달이라서 안 보이니까 애들이 안 보이니까 얌전히 최대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고요. 비밀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비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알려줘요. 달빛이나. 아니면 불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조절하려고 해요. 세상에. 자기 스타일을 다 바꾸려고 해요. 불꽃이라서. 그리고 불꽃이니까 꺼질 수 있어요. 다른 데랑 다르게 꺼질 수 있어서 되게 끈기가 강한 타입이 많아요. 끈기가 있어요. 자, 무토, 산입니다. 산. 동식물들이 살기 너무 좋죠. 단단하고 넓어요. 땅이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단단하고 넓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얘네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좋죠. 이해되셨죠? 그런 스타일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연간에 병화가 있다. 나는 그러면은 첫인상은 되게 밝고 활기차게 행동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월간에 을목이 있다. 나는 화사하게 굽는다. 이걸 아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병화긴 한데 솔직히 저 병화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거에서 좀 천천히 알려줄 텐데.
예를 들어 이제 하나씩 알려주겠죠. 비가 있다고 칠게요. 얘 비 오는 날 어둡죠? 안 보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나 타고나게 비예요. 난 비처럼 살고 싶어. 근데 일간이 비인데 월간이 태양이다.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비야. 안 눈에 띄고 싶어. 비는 눈에 띄기 싫거든요. 근데 내 월간이 태양이야. 그래서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난 밝고 싶지 않은데 내 기본 성향 밝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밝게 지내거나 아니면 밝게 눈에 띄거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월간과 일간 둘이 얼만큼 어떤 상황인지도 봐야 돼요. 이걸로만 성격 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까지 둘 다 분석해야 돼요. 자, 이제 옆에서부터 또 가볼게요. 기토 자리가 있다. 기토가 있다. 남을 케어하면 키워주면 맞춰주는 흙이에요. 그래서 공감 잘해주고요. 성격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지가 안 좋으면 최악이에요. 어쨌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 잘 맞춰주는 성향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기토인데 일간과 월간이 무토가 있다. 남자친구한테만 잘해줘. 일간이니까 친구들한테는 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경금 강철이자 칼이자 돌이에요. 맺고 끊는 걸 너무 좋아요. 칼이라서 단단해요. 그런데 대신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 보니 너무 투박해서 엄청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느려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제일 못하다가 나중에 제일 성공하고 제일 바뀌는 사람 그런 거예요. 신금 예리한 보석이에요. 보석이라서 자기가 아름답다 생각해요. 근데 누가 건들면 싫어요. 나 보석이야. 건들지 말랬어.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나 바뀌기 싫어. 그게 보석이에요. 바위는 바뀌어요. 느릴 뿐 얘는 안 바뀌어요. 대신 처음부터 완성은 돼 있어요. 임수 바다입니다. 바다죠. 빠지면 못 나와요. 빠지면 못 나오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수 개수가 강한 수가 강한 사람들은 매니아틱한 취향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좀 좋아하는 취향이 좀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심할 경우에는 약간 오덕후나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남들이 대중적인 가수를 할 때 자기만 뭔가 인디나 자기만 좋아하는 클래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못 빠져나고요. 임수이니까 남들한테 맞춰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은 형태가 없어서 맞춰주는 데 살아요. 얘는 공감 잘해주고 얘는 맞춰주는 거잖아요. 개수 비죠. 비는 나무를 키우고 사라져요. 땅을 적시고 자기가 사라져요. 자기가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잘 보이지 않고 감수성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특징 따라 성격이 좀 정해집니다. 이런 특징 따라 더 알려드릴 거긴 한데 이런 특징 따라 성격이 정해지는데 여기 위에 색깔도 써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글자가 적응이 안 될 때 색깔로 골라서요. 초록, 파란색이면 목이에요. 나무잖아요. 초록색이에요. 근데 초록색인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초록색이었는데 왜 어르신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파란불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 횡단보도 초록색인데 이 초록과 파랑은 이제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파랑고요. 그 다음에 화니까 빨강이고요. 토니까 노랑이고요. 금은 왜 흰색이에요? 왜 그 금속별 중에서 흰색이거나 약간 그런 색들 맞죠? 금색,银색 그런 거 맞죠? 흰색이고요. 수는 왜 검정이에요? 너무 깊어서 안 보이니까 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까지 정해졌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주 볼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노란색 많던데? 그럼 토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오전 반에도 물어봤고 쉬는 시간에도 저한테 2명이나 각각 물어보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화의 기운이 없대요. 빨간색 입고 다니면 되냐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죠? 네. 그런 분이 있는데 헛소리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대신에 대운에 내가 화의 기운이 부족한데 화가 필요한 분들은 대운에 들어오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대운이 들어오나 그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데 내가 화의 기운이 너무 없어. 화의 기운을 갖고 싶어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화의 기운을 갖고 싶어. 그러면 사주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라고 풀릴 수 있거든요. 기분 어떻게 푸냐? 예를 들어 동물을 칠게요. 강아지랑 고양이 있어요.
양이 퍼지는 애고 음이 모여지는 애라고 했죠. 강아지가 양일까요, 아닐까요? 강아지 양, 고양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내가 화의 기운이 필요하나 강아지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음의 기운이 필요하나 고양이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막 피곤해 그런 거 아니고 기분이 풀려요. 그 아이가 나와 궁합이 잘 맞을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강아지 태어난 사주가 음의 사주다.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왜요? 강아지 사주라는 그 강아지 태어난 날짜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보거든요. 제가 물건 살 때. 근데 자동차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제조일을 제가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일 보면 얘 언제 태어났지? 얘 양이야 근데 나랑 잘 맞아? 이거 봐요. 그거 봐요. 네.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제 자동차가 지금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자동차 맨날 고장나고 난리 나요. 제가 5년째 타고 있는데 그래도 심각하게 안 맞는 수준은 아니어서 그냥 어떻게든 버틴다 이러고 있어요. 저게 반반인 사람 어떻게 해요? 뭐가 반반인 사람이요? 양과 음이 반반. 그럼 여기서 양과 음이 반반이나 해봤는데 예를 들어 강아지들이 얌전하거나 고양이들 좀 개냥이거나 그런 식으로 반반 중간쯤인 사람은 중간쯤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아 근데 진짜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이걸 나온 표현하는데 저한테 진짜 열심히 배우시는 분이 진짜 저 따라와서 자꾸 자기 뭐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때마다 제조년호 어딨지 하면서 그거 보고 사요. 노트북 같은 거 사면 핸드폰 같은 거. 네? 그렇게까지 하는 할아버지 저 안 하거든요. 그냥 타만 쓰세요. 근데 그분이 그걸 너무 맹신해가지고 저한테 저 이거 잘 맞는 거 샀더니 고장 한 번 안 하고 5년 쓰고 있다. 근데 핸드폰 1년마다 망가진다고 짜증나 죽겠다. 그거 읽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기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건데 저 화해 사주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불꽃을 들고 다니고 싶은가 봐요. 뭐 불꽃 뭐 올림픽도 아니고 뭐 어쩌다 건데요. 다 없어요. 그런 거 헛소리예요.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신에 그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병마정화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일을 하는데 옆에 병마정화인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불꽃이 필요하다. 그럼 병마정화인 사람과 같이 일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이해되셨죠? 내가 남자고 저는 돌멩이요. 저는 돌멩인데 저 되게 까탈없거든요. 솔직히 저 만날 여자가 되게 까탈어요. 저 만나려면 저는 무토나 정화 이 둘이거나 간목이거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 조건 되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궁합으로 만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토 여자가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줄 수 있고요.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병화나 정화 여자가 저를 좀 다루고 싶어하면서 좋아할 수 있고요. 관심 있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간목인 여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간목인 여자가 저한테 부담 느끼고 이런 데 어쨌든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볼 때는 일간을 보고 그런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직장 보면 월간 그런 이성적인 상대는 일간 그런 거다. 자 이제 지지 한번 볼 건데 지지는 이렇게 12글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고 지지가 여기 있어요. 봄이야. 봄이면 양, 여름이면 양, 가을이면 음, 겨울이면 음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주의 힘의 60%는 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월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월지. 일지가 아니라 월지예요. 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주의 계절을 정하는 것도 월지입니다. 월지가 정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타고난 캐릭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보석이야, 나는 흙이야.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석이나 흙이라는 걸 보는데 대신에 일지 따라 보는 게 아니라요. 일지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월지에 따라 보는 거예요. 월지가 자연이에요. 월지가 계절이에요. 내 월지가 겨울이고 일간을 보고서 내 캐릭터를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A반 분들은 다 하셨고 B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이따가 제가 끝날 때쯤에 두 분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 캐릭터를 단톡방에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올리고 다 같이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오픈 채팅방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그렇게 됐고요. 이게 지지 12글자예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네, 이겁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그건 새로 오신 두 분 아실까? 꾸러미 수비대라고 알아요? 모르나? 이쯤 되면은 저 혼자 꽁모 아닌가? 이게 뭐냐면 만화 중에서 쥐, 소, 호랑이, 토끼, 야 이거 있거든요? 그 동물들이 싸우는 시비가 있는데 그거 몰라요? 진짜 내가 늙었나? 그거 있어요. 꾸러미 수비대라고. 와 너무 슬프다. 아무도 이제 몰라. 진짜 슬프다. 이게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쥐, 소,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시죠?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그거는 거 아시죠? 동물인 거. 그래서 내가 자수에 태어났으면 이제 사주는 자연 관점으로 이제 동물 관점으로는 잘 안 보는데 동물 관점으로 가끔 알려주는 어플이나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수가 나오면 쥐고요. 얘는 소, 얘는 뭐 호랑이, 토끼, 뭐 그다음에 용, 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올해 을사년이죠. 을사년이죠. 을사년 사와 얘 뱀이에요. 뱀. 그래서 올해가 뱀해예요. 이해되셨나요? 뱀해예요. 뱀해. 올해가 뱀이요. 그런데 거기에 푸른 뱀이라고 해요. 푸른 뱀. 왜 푸른 뱀이냐? 파란. 파란. 네. 작년은 뭐였죠? 작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푸른 용. 맞아요. 작년은 푸른 용이었죠. 그 작년은요? 왜 푸른 용이냐면 갑진년이거든요. 갑진년. 갑진용이고요. 그 작년은 토끼예요. 토끼인데 개수와 있는 토끼이기 때문에 검은 토끼였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계절 관점인데 얘는 여기서 갑자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양이니까 알겠고 얘는 음이니까 알겠어. 얘를 양이니까 얘는 이게 뭐야? 얘는 음이니까 얘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실은 월 지지가 조금 어려운데 지지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솔직히 지지가 어려운데 자, 여러분 지지에서 지지가 한 사람한테 지지가 몇 개 있을까요? 4개겠죠, 그죠? 그 중에서 힘이 가장 센 건 월지입니다. 월지가 힘이 압도적으로 세요. 월지가 여러분들의 계절을 정합니다. 여러분의 계절을 정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절만 보면은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해서 음양왕이 딱 정해진 거예요. 음양이 정해지고 이 특징들이 정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복잡해져요. 전체적인 풍경 말고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의 지지와 그냥 단순하게 월지 자체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절 관점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월지 자체가 음, 양이 보라고 하면은 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월지 자체가 너 음, 양 그 중에 뭐야? 이거 그러면 요 음력으로 가야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얘가 문제. 얘랑 얘가 둘이 바뀐다. 얘랑 얘가 둘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지에 술토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양일까요, 아닐까요? 일지. 계절 관점이 아니라 일지는 월지가 계절 관점이지 그냥 일지잖아요. 그럼 양일까요, 아닐까요? 양이요. 요거 양. 플러스 양. 단 CG가 진토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중요하고 우리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배우실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봄이니까 불렁불렁 양이라고 했는데 왜 얘가 음이지? 이게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월지가 힘이 되게 세고 월지 계절이 진짜 중요한데 월지 계절이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다. 요것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요것만 정확히 아세요. 예,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혹시 이해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너무해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아 그래도 여러분이 왔으니까 나는 또 돈을 버니까 행복하긴 한데. 자 이거 대충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거 지지는 12글자입니다. 12글자죠. 네. 계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계절이 왜 중요하냐? 계절이 뭐 어쩌라고? 같이 표현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럼 저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나 헷갈린다. 제가 이런 거 사주에도 써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저 정리 안 돼서 망하거든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인데 포용력 있는 산이야 아니면 뭐 꽉 막힌 산이야 이거는 예를 들어 일간의 산이면 일지 보고 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요게 있어요. 이제 이건 지워버려야 되겠다. 요거도 지워버려야 되겠다. 단순해요. 자 나무예요. 나무가 일간이에요. 나무가 일간. 얘가 일간이에요. 일간. 그리고 여기에 촉촉한 땅이 있다고 칠게요. 촉촉한 땅. 이 나무 좋겠죠. 상태가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좋아요. 나는 타고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계절이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타고나기를 아주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이나 집안 환경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타고난 환경 자체가 빡센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절은 그런 관점이에요. 계절은 이 사주의 배경을 만들어줘요. 이 사주의 완벽한 배경, 이 사주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가 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월지가 왜 중요해? 이 사주 얘 캐릭터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 다 없겠네요? 근데 여기 태양 글자가 있다. 이 사주는 사기적인 태양 글자. 태양이 얘를 녹이네. 태양이 나무를 키워주네. 촉촉한 땅까지네. 그럼 이 사주는 최상급 1%의 사주.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저 태양이 월간자리. 네, 월간을 말한 거였어요. 얘가 월지였으니까 여기 태양이 있다. 근데 태양이 없어요. 저 사연이 없어요. 대운에 태양 들어오면 되죠. 네.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최소한 태양의 사람이라도 주변에 같이 모여야 되거나 그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그렇게 궁합을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절이라는 것은 얘가 뭐가 중요한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얘 자체의 환경을 완벽히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야. 내가 꽃이야. 꽃인데 너무 뜨거운 계절에 태어났어. 여름에. 그럼 말라 죽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찍에 좋은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찍마저 못 막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간은 나예요. 일간은 나고요. 일지도 나긴 한데 정확히는 나의 뿌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고 뿌리마저 좋은 나무여도 여기 계절이 나쁘면요 빡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나무이지만 계절이 안 좋으면 안 좋고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절이 너무 좋은데 내가 최악이에요. 그럼 집안 환경은 타고난데 애가 별로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공 관점이고 여러분이 궁합 때 그럼 보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봤는데 사주에 한번 사주 심심해서 보고 진짜 믿는다고 해서 보고 봤는데 월주는 괜찮은데 일주가 최악이야. 이 사람 능력적으로 좋은데 성격은 별로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절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B반하고 상관없고 A만 얘기긴 한데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글자가 달라져. 계절이 춥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나무다. 그러면 추위를 녹여줄 빛의 글자가 대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정하는 게 계절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글자를 지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글자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저 계절이에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요것도 그냥 쓱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십성정할 때 그냥 구분하는 건데 이것도 요즘은 그냥 이거 안 몰라도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어플에 다시 십성 다 써있어요. 십성 다 써있어요. 그래서 별로 알 필요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합니다.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사전 살거 아니면 모르시면 돼요. 사주 캐릭터 제가 아까 썼나요? 안 썼죠? 지지 캐릭터 안 알려드렸죠? 두 분한테 특히. 나머지 분들은 A만 드렸지만 지지의 캐릭터들입니다. 지지의 캐릭터인데 지지의 캐릭터인데 여러분 지지는 12글자죠. 12글자예요. 바꿔 말하면 캐릭터가 원래 타입이 5가지인데 지지는 12개니까 2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토가 4개인 거고요. 이 토들은 무슨 특징이냐면요. 토가 원래 중간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봄과 여름의 중간이 환절기, 가을과 겨울의 중간이 환절기, 가을, 도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토인 사람들 중에서 토가 너무 많은 사람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게 너무 중간적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 특징이 사주가 옆에 사람들랑 크게 바뀔 수도 있어요. 토가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처음 제일 어려운 건 금이거든요. 조금 공부하시면 제일 어려운 게 토예요. 토랑 금, 금은 처음에 조금 어려워요. 적응할 때, 이론할 때 얘만 이상해요. 얘 왜 이래? 걔가 좀 이상해요. 금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금이 왜 이상할까요? 바로 다음 멘트 잘해드릴게요. 토는 해석할 때 너무 어려운 게 토가 옆에 글자에 따라 바뀔 텐데 토만 있으면 진짜 해석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구나 하면서 반응하는. 그리고 그건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니구나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순간 실수했네요. 네, 넘어갔고요.